안녕하세요. 신나는 5조봇 융합 코딩 2기 2차, 3차 시 영상 수업을 맡게 된 강사 김기남입니다. 지난번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수업으로 코딩을 배워야 할 절대적인 이유와 코딩을 배움으로써 얻는 유익, 그리고 IT 전문가들의 코딩에 대한 좋은 교훈적인 말들과 5조봇의 구조와 5조봇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등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오조봇을 움직이는 명령어들의 입력에 대해서, 그리고 코드의 종류와 교차로에서 오조봇의 방향 선택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배워야 될 목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 리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조봇의 구조와 기능들, 세 번째로 속도 코드, 네 번째로 방향 코드에 대해서, 다섯 번째 동작 코드에 대해서, 여섯 번째 교차로의 방향 선택에 대해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술래잡기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 리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의 절대적 필요성은, 이 코딩 교육이라는 것은 컴퓨터적인 사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네 가지의 능력을 키워주는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누구나 이 코딩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먼저 창의력,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로 논리적 사고력, 네 번째로 인내심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막대하고 지대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진로를 프로그래머를 가든 학자를 가든 선생님을 가든 어떤 직업을 가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네 가지 핵심 능력,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핵심 능력은 누구나 꼭 가져야 될 핵심 능력이기 때문에 코딩 프로그램은 이 핵심 능력을 가장 짧고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IT 전문가들의 코딩에 대한 견해는 제가 몇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IT 그러면은 스티븐 잡스가 생각나죠? 이 잡스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잡스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 문제 해결은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약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려고만 이렇게 사건들을 진행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그 문제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핵심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던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스가 얘기했던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커버거는 만약 당신이 코드를 짤 수 있게 된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코딩 역량을 갖춘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도전 정신을 주고 있고 가능성을 주고 있는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는
13살 때 처음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4차 혁명 시대, AI 시대는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가 어떻게 움직이고 4차 혁명에서 필수적인 역량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그 바로 4가지 핵심 역량이 코딩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절대적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나는 화학 기술자가 될 건데 코딩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화학적 역량도 쉽게 얘기해서 4차 혁명의 코딩적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등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갖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알아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조봇의 구조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봇은 지름 3cm의 선과 색상을 인식하는 아주 작은 스마트한 로봇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회 충전으로 최대 80분 동안 움직일 수가 있고, 최소 5만 시간의 수명을 가진 컬러 LED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엄청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 오조봇은 먼저 온 오프 기능은 우리가 켜고 꺼는 걸 얘기하겠죠. 이것은 충전 포트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 부분에 동그란 원 모양이 있습니다. 이 원 모양을 눌러주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스위치입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 오조봇이 작동을 하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오조봇이 작동을 멈춥니다. 0점 조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약 지름 4cm의 원을 전체를 검정색으로 오조 마카로 채워주고, 그리고 온 스위치를 꾹 3초 정도 눌러주면은 LED 등에서 하얀 빛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린 원 위에 놓으면은, 검정색 원 위에 놓으면은 이 오조봇이 파란 불빛을 켜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약 1초 정도 전진을 하다가 초록색 불빛을 깜빡이고 작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오조봇이 0점 조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란 불빛이 아닌 빨간 불빛을 켰다 그러면은 0점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이 너무 작게 그려질 경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0점 조절할 때는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될 경우, 빨간 불빛이 나왔을 경우 다시 한번 해주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0점 조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봇은 약 3cm 정도 라인을 오조 마커로 쭉 그려주면은, 그리고 오조봇을 선 한 끝 부분에 놓게 되면은 그려진 라인을 쭉 따라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조봇의 속도를 우리가 색 조합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조봇의 속도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달팽이 천천히, 그 다음에 보통 입력되어 있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정상 속도, 그 다음에 빨리, 터보, 보통 이 5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상 속도를 1이라 친다면은 달팽이는 약 0.5로 굉장히 천천히 가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천천히는 달팽이보다 조금 빠르지만 보통의 정상 속도보다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로 친다면 약 0.7에서 0.8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상 속도는 우리가 1로 봤죠.
다른 오조봇이 다른 코드를 읽고 가다가 정상 속도 코드를 딱 지나게 되면은 원래 입력된 그 속도를 계속 속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상 속도라고 하는데 입력 자체를 약간 빠르게 입력시켜 놓으면 그게 정상 속도가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마치 세팅하는 그 속도를 정상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상 속도를 일로 봤을 때 빨리는 약 1.5 정도로 정상 속도보다 좀 빠릅니다. 이 터보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과 이 속도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을 할 때, 체험 수업을 할 때 보면 터보라는 데서 학생들이 굉장히 신나합니다. 이 터보는 약 2 정도, 즉 정상 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코드는 5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코드는 라인이 있을 때 쭉 오조봇이 라인을 따라가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보통 3방향 또는 2방향이 있는데 이때 내가 오조봇을 어떤 방향으로 보내고 싶은가에 따라서 코드에, 즉 선 조합의, 색 조합의 코드를 교차로 보통 3cm 전쯤에 붙여두면은 이 오조봇은 그 코드를 인식하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선정해서 가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코드를 놓게 되면은 좌회전과 직진, 우회전 보통 이 세 방향으로 나눠질 때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 좌회전 코드고 그 다음에 직진 앞으로 쭉 가는 거죠. 우회전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이렇게 교차로에서 세 방향이 결정됐을 때 세 방향의 방향이 있을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코드를 통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방향 코드는 선무시 좌회전, 선무시 우회전, 선무시 직진 이 코드인데요. 보통 오조봇은 라인을 따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무시 좌회전이라는 것은 라인의 어떤 한 부분에 좌회전, 선무시 좌회전 코드를 놓게 되면은 이 코드를 읽는 그 순간에 이 오조봇은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즉 왼쪽으로 방향을 들고 계속 가게 됩니다. 선무시 우회전 코드를 놓게 되면은 라인을 따라 쭉 가던 오조봇이 선무시 우회전 코드를 읽는 그 순간에 바로 우회전 방향으로 선이 없어도 쭉 전진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선이 끝났는데 선무시 직진 코드를 놓게 되면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조봇은 계속 전진하게 된다.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고 대면 수업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조봇을 코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오조봇은 라인을 따라가는데 이 선을 무시하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굉장히 특이한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뉴턴과 선 끝에서 뉴턴이 있습니다. 뉴턴은 라인이 있을 때 어떤 원하는 방향에 뉴턴 코드를 놓게 되면은 가던 방향에서 360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한다고 하죠.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죠. 이 유턴 코드는 코드가 있는 그 순간에 그 코드가 있으면 오조봇은 진행 방향을 다시 백하게 되는 그런 코드고요. 선 끝에서 뉴턴이라는 것은 선이 끝나는 지역에다 이 코드를 붙이게 되면은 이 오조봇은 그 선 끝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선이 끝나는 부분에 아무 코드가 없으면 오조봇은 선이 끝나면 바로 거기서 멈추게 되죠. 왜냐하면 선이 있어야 오조봇은 명령, 즉 앞으로 가라, 뭐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명령 코드를 인식하는데 선이 끝났다, 즉 흰 바탕에 아무것도 라인이 없다 그러면은 오조봇은 더 이상 명령이 없는 걸로 알고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동작 코드라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봇 정식 프로그램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코드들은 특별히 어떤 명칭의 코드명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오즈봇 수업을 학생들과 경험하면서 얘들은 이 동작 코드란 코드로 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작 코드라는 코드로 명을 제가 놓은 겁니다. 먼저 수세기 코드라는 것은 이 코드를 오즈봇이 인식하게 되면 오즈봇 두뇌에는 5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 카운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하는 각각 하게 하는 코드가 있는데 마이너스 코드, 마이너스 1씩 차감하는 코드를 5번 지나가면 0이 되죠. 그러면은 이 오즈봇은 특별한 마침 세레모니라는 세레모니를 동작을 하게 되고 모든 그 오즈봇의 동작을 종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라는 수를 가지고 수세기 코드를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코드를 차감하는 마이너스 1씩 차감하는 코드를 2개를 지나면 플러스 3이라는 이 오즈봇은 3이라는 숫자를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플러스 1씩 증가하는 코드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5라는 코드를 가지게 되죠. 5라는 숫자를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이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궁극적으로 0이 되면은 이 오즈봇은 세레모니 마침 세레모니를 하고 동작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세기 코드라는 거고요. 좀 특별한 코드죠. 그 다음에 교차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로는 한 방향으로 가던 오즈봇이 좌, 직진, 우회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교차로라고 하는데 이 교차로를 코드를 오즈봇이 인식하게 되면은 이 오즈봇 역시 5라는 교차로 5군데를 가게 되면은 다시 0으로 되고 그래서 자신의 동작을 세레머니를 통해 종료하는 마치는 이 코드가 바로 교차로 코드입니다. 세레머니 코드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동작을 마칠 때 특별한 어떤 의식, 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한 바퀴 회전하게 되는 이 세레머니는 모든 동작이 마침이다. 이 세레머니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하게 되죠. 마쳤다는 이 세레머니 코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작을 마치고 완벽히 오프가 되는 그런 코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세레모니를 하고 계속 선을 따라 가는 요 코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세레모니를 두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3초 정지 코드라는 게 있고요. 30초 후 정지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3초 정지 코드는 말 그대로 이 코드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코드를 지나는 그 순간에 3초 동안 정확히 하나, 둘, 셋, 3초 동안 오즈봇은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고요. 30초 후 정지 코드는 이 코드를 딱 지나가게 되면은 오즈봇은 그때부터 코드를 지나는 그 시간부터 30초 동안을 본인이 시간을 카운트해서 정확히 30초가 딱 마치면은 진행하던 모든 것을 올 스톱하죠. 그러니까 30초 동안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0초 후에는 스스로 오프를 하게 돼서 모든 동작을 마치는 코드가 30초 후 정지 코드라고 보면 됩니다. 동작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차로 방향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차로에서 이 오즈봇은 어떤 방향을 선택할까? 물론 우리가 코드를 줘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오즈봇은 교차로에서는 랜덤으로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 세 방향이죠. 좌회전, 직진, 우회전 이 교차로 앞에 오즈봇을 놓고 각각 총 10번의 교차로를 통과하게 하는 그 미션을 진행시키면은 어떤 경우는 좌회전 가고 어떤 경우는 직진하고 어떤 경우는 우회전하고 그래서 오즈봇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오즈봇은 뭐 예를 들어 좌회전을 4번 하고 직진을 3번 하고 우회전은 뭐 3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좌회전을 뭐 한 7번 하고 직진을 1번 하고 우회전을 2번 한다든지 다양하게 오즈봇이 진행하다 인식하는 그 선, 즉 어떤 방향의 선이 그 순간에 인식되느냐에 따라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것을 우리는 랜덤이다. 특별히 어떤 절차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나름대로 특이한 어떤 방향 선택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오조봇이 가다가 센서 인식되는 그쪽 방향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다. 그래서 랜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교차로 앞에서 우리 이 오조봇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방향 선택, 방향 코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방향 코드를 주면 오조봇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조봇은 랜덤이다. 그렇지만 코드를 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조봇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술래잡기 게임입니다. 이 술래잡기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 그 스케치북에다가 전체를 크게 둘러시는 원 모양을 그려주고 또는 사각형 모양을 이 오조 마카를 그려주고 그 안에 무수한 선을 그려주는 거고요. 3명이 됐든 4명이든 한 팀이 한 명이 술래가 되고 나머지는 도망자가 되고 뭐 그래서 번갈아 나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뭐 예를 들어 1분 동안, 2분 동안 그것은 팀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한 술래가 나머지 오조봇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분 안에 뭐 전체를 다 잡으면 술래가 이기는 거, 아니면 2분 안에 한 명이라도 오조봇을 못 잡으면 뭐 술래가 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진행하는 오조봇의 특성을 이용해서, 특징을 이용해서 게임하는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 기본 게임에 코드를 붙여서 하면은 더 재밌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내기를 한다든지, 큰 내기는 아니지만 작은 내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지는 사람에게는 뭐 노래 한 곡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뭘 간단한 거 좀 작은 걸 사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의 룰을 정해서 큰 부담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면 수업 때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이 정도에서 약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 해주면 또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약간 재미가, 흥미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술래잡기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직접 가서 대면 수업 때 우리 재미있게 한번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시 그 2기 2차시 3차시 수업은 요 영상 수업 오늘 여기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되돌려 듣기, 다시 보기를 해서 이 안에 있던 내용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꼭 기억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